네, 국내 곳곳에서 만날 수 있는 믿음의 순례길을 안내해드립니다. 대신총회신학연구원 이종전 원장 나오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에는 한소 남궁옥 선생의 발자취를 따라서 저희가 또 홍천을 다녀왔는데요. 그 근처에 또 춘천이 있습니다. 춘천을 안 가볼 수 없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뭐 지금은 춘천이 이제 도시길이 됐고 네. 또 전철도 있고 가까운 곳이 됐고 그래서 춘천도 역시 천교 초기에는 참 어려운 지역이었지만 많은 신앙의 발자취들이 남겨져 있죠. 네. 8, 90년대만 해도 춘천은 젊음과 낭만의 상징이었다. 저희 제작진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 당시에 복음이 전해지던 그 당시에 100여 년 전의 춘천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그냥 산속에 조그만 고을 몇 개 있는 곳. 지금과 같은 춘천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아마 상상이 안 되는 지역. 그러다 네. 보니까 사실 춘천은 선교 지역에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소외된 곳, 배제된 곳, 뭐 배제라고 하는 말은 좀 그렇습니다만은 선교사님들이 접근하는 것 자체가 이제 어려웠던 것이죠. 우선 길이 없었으니까요. 네. 서울에서 춘천을 갈 수 있는 길이 험한 산길로 걸어가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고 춘천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이제 경춘 철도가 놓여지는 것이 일제 말기라고요. 그러니까 1939년도에 경춘 철도가 놓이니까 그 전에는 네. 춘천이라는 데를 간다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웠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춘천은 오히려 서울서 가는 것보다 오히려 과거에는 서울에서 철원 그리고 이제 철원이 금강산과 원산도로 나아가는 가장 사실은 큰 길이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철원에서 반대로 이렇게 화천으로 해서 춘천으로 내려가는 산길을 따라서 다녔던 것이 오히려 더 용이하게 돌아가는 거였네요, 오히려. 돌아가는 길이었죠. 어떻게 보면 그만큼 사실은 외진 곳이었기 때문에 네. 선교의 시작도 다른 곳에 비해서 많이 늦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 좀 선교 좀 지라고 하기엔 좀 소외된 지역이었다 이런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 네. 그렇다면 춘천의 첫 교회는 어떻게 생기게 된 건가요? 이제 춘천의 첫 교회로 세워지는 것은 사실 남감리교회 선교사들이 이제 선교를 결정하면서 네. 예, 그것이 예. 이제 1907년 완전히 이제 선교를 결정하는데 사실 선교를 시작하기 전에 많은 분들의 사역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춘천 같은 경우에는 선교사님들의 역할보다는 우리 국내 선교 전도자들, 그 당시에는 권서인이나 혹은 매서인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던 초기 전도자들에 의해서 복음이 먼저 전파가 되었고. 그다음에 선교사님들은 그 당시에는 주제 선교보다는 순회 선교. 예.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거기서 정착해서 계시지 않았고 네. 이렇게 순례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거쳐가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거점을 만들어가는 그런 네. 단계가 있었고 춘천 중앙교회가 세워지는 그 과정에는 이제 선교사님들이 정주하는 시점. 네네. 그래서 1908년 이쯤 해서 이제 무스 선교사라고 하는 선교사가 실제적으로는 경기도 북부 지방에서 활동을 하면서 거기 춘천까지 이렇게 네. 내려가게 되면서 무스 선교사가 이제 춘천에 가서 정착을 하게 되죠.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춘천의 중앙교회가 완벽하게 세워지는 교회로 그 전까지는 전도인들에 의해서 이렇게 뭐랄까 공동체가 형성되는 단계가 있었고 뭐 그런 과정을 거쳐서 춘천중앙교회라는 교회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예. 또 춘천하면 이덕수라는 인물을 빼놓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네,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그분이 결국은 이제 초기 전도인이죠. 네. 초기 전도인데 그분보다 먼저 앞선 전도인들도 있었고 예, 다만 이덕수 이제 후에 이제 전도사님이라고 이렇게 호칭을 하는데 이분은 이제 역시 그 장단 쪽에 고랑포라고 하는 곳에 지금도 이제 고랑포를 우리가 이렇게 멀리서 볼 수 있는 곳인데 예. 장단 지방이 이제 고랑포 경기도 북부 지방이죠. 그러니까 이제 철원하고 이렇게 접해 있는 이 고랑포 지역에서 고랑포 사람인데 이 사람이 본래. 네. 근데 이분이 사실은 생애가 좀 험했어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좀 막 사신 분이고 그랬던 분인데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이제 개종을 하면서 이분의 변화. 네. 이분의 변화가
그 지역 사람들에게는 충격이었어요. 워낙 이제 막 살았던 사람이라. 이분이 그러니까 움직이는 것 자체가 전도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의 과거를 아는 사람들은 저 사람이 사람이 됐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은 있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만큼 좀 막 살았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개종을 하고 전도인이 되죠. 그 전도인이 돼서 이분이 이제 역시 순회 전도를 이제 춘천까지 가셨었는데 선교사들에 의해서 아예 정착을 하면 어떻겠냐. 네. 이렇게 해서 춘천에 내려가서 정착을 하면서 집을 마련하게 되는데 그게 결국은 춘천 중앙교회 출발지가 돼요. 그 집이 네. 그 집이 이제 출발지가 되는데 그래서 이분이 춘천에 내려가서 전도를 하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권서인 혹은 매선이라는 칭호를 가졌는데 예, 예. 이분의 별명이 그 뭐랄까요 지게전도자. 지게전. 늘 네. 지게를 지고 다니셨다 그래요. 그래서 그 지게에는 항상 성경책이 잔뜩 네. 들어져 있었고 그 성경책을 지고 다니면서 이제 전도를 하고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이 저 지게 전도사라고 그렇게 이제 지칭을 할 만큼 사실은 한국 사람으로서 전도의 열정을 가졌고 이분의 전적인 희생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그 외지기도 하고 그다음에 기독교가 이렇게 접할 수 없는 곳이었고 또 동시에 개화되는 시점이지만은 어떤 외부의 문물이 이렇게 접하기 어려웠던 춘천이라고 하는 곳에 이분의 어떤 그 전도의 과정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개종을 하게 되면서 공동체가 이제 형성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사실 좀 아쉽게 이제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네. 너무 젊은 나이에 이제 그 뭐랄까요? 이제 설이 이제 몇 가지가 있어서 좀 어떤 것이 사실 정확한 건지 모르지만 어떤 분은 이제 폐렴에 의해서 급성 네. 폐렴에 의해서 별세를 했다. 또 어떤 분은 이제 결핵에 의해서 이제 별세했다. 뭐 어느 쪽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폐질환에 의해서 네. 갑자기 이제 죽음을 당하게 된 것은 사실인데 어쨌든 그분의 그 노고가 결국 춘천 지역의 교회를 세우고 춘천은 다시 이제 원주로 연결되는 이런 예, 그렇죠. 그 선교의 루트가 되거든요. 뭐 그런 면에서 큰 역할을 하신 네. 분이죠. 이덕수 선생에 대한 이야기까지 해주셨는데요. 그런가 하면 춘천은 또 춘천 미술관이 또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 설립 배경에 또 선교사들이 있다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남감리교회, 네. 남감리교 선교부가 사실은 장로교와 감리교 선교부 6개가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사역을 하는데 그 6개 선교부 가운데 가장 늦게 들어오는 것이 사실 남감리교회 네. 선교부예요. 근데 이 남선교서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미 지역 분할이 대충 이렇게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로교와 감리교 선교부가 중심이 돼서 이 한반도를 지역 분할을 해서 선교를 하는데 네. 남감리교가 맨 나중에 들어다 보니까 사실 가는 곳이 적당한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황해도와 경기도 북부 이 틈새 네. 어떻게 보면 요즘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그런 지역 또 다른 선교부가 잘 안 가는데 뭐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남감리교회가 춘천이나 이제 강원도 쪽을 맡게 되죠 나중에. 그런데 남감리교회가 이제 처음 시작한 것은 사실 지금 고양시의 고양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남감리교회 1호 교회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이제 그 교회로부터 출발을 해서 이제 그 경기도 북부로 해서 강원도로 이렇게 연결되는 루트의 교회들을 이제 개척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적으로 남감리교 선교부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집중해서 어떤 거점을 확보할 수 있는 곳이 없었어요. 네. 여기에. 근데 그것이 바로 춘천이 됐죠. 그래서 춘천에 그 당시에 약 3만 5천 평 정도의 지금 상당히 큰 면적이죠. 지금 미술관 있는 자리가 바로 그 남감리교회 선교부가 이제 거점 도시로 확보했던 곳입니다. 네. 그래서 병원도 학교도 예를 들어서 다양한 그 선교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시설, 그다음에 선교사님들의 주택도 다 그 3만 5천 편 대지 위에 만들어졌었는데 네. 지금 남겨져 있는 그 미술관으로 쓰는 건물은 네.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습니다만 약 1920년대에 세워진 그런 건물로서 네. 병원으로 사용되었었던 건물인데 그것이 이제 6.25가 끝난 다음에 바로 한국 그러니까 그 이제 중앙교회가 그 예배 처소가 없어지죠. 본격 네. 예배에서 예배 예. 처소가 없어지면서 그것을 이제 인수를 받아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게 되죠. 그래서 지금도 가서 보면 외벽의 그 벽돌 상태가
그게 이제 예배당이었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을 만큼 네네. 되게 뚜렷하게 표시가 있어요. 네. 근데 그거를 다시 춘천시에 팔면서 요청을 했죠. 이건 좀 보존을 했으면 좋겠다. 이 건물만큼 좀 보존했으면 좋겠다. 사실 춘천 시내에서 그만큼 오래된 건물이 또 없거든요. 네. 그 전에 있었던 그 선교사님들의 주택이나 이런 게 다 사실 도시개발하면서 없어졌거든요. 예. 유일하게 사실 거의 남아있는 건물이 지금 그 춘천 미술관으로 사용되어지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네. 그것은 역시 그 남감리교회 선교부의 어떤 그 남은 어떤 그 족적을 찾아볼 수 있는 네네. 거의 유일한 곳이기 때문에 큰 대로변에 있기 때문에 뭐 찾기도 쉽고요. 네. 그래서 찾아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 그렇겠네요. 사실 우리가 이제 춘천을 가면 이제 닭갈비를 먹으러 가고, 네, 소양강으로 나들이를 가고 이제 이런 경우가 많은데 오늘 좀 이야기 들은 부분들을 좀 저희가 그런 순례길을 앞으로도 좀 떠올리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순례길을 좀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어떻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까요? 네, 뭐 전국에 지금 그렇잖아요. 무슨 길 그래서 많이 만들었잖아요. 사실 그렇죠. 춘천에도 의암 나들길이라는 길이 뭐 1, 2, 3, 4, 5, 6, 7, 8 쭉 있어요. 네. 있는데 사실 요즘에는 춘천이 굉장히 핫한 곳으로 뜨잖아요. 많은 그럼요. 분들이 찾아가는 곳이기도 하고 또 쉽게 수도권에서는 뭐 1시간 남짓 가면 지금 뭐 갈수 있는. ITX도 네, 춘천까지 네. 엄청 가깝죠. 그래서 또 먹을거리나 혹은 사실 많은 문학인들이나 혹은 미술 하시는 분들의 개인 미술관 같은 것들이 사실 골짜기 잘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서 네. 나들이 하기 참 좋죠. 그런데 그 아까 병원 자리였던 미술관 예. 구도심에 있지만 그래도 한번 찾아가 볼 수 있는 볼만한 곳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춘천 중앙교회는 그 남춘천역에서 바로 역에서 가깝거든요. 네. 네네. 그래서 그런 곳에는 찾아가면 아까 이덕수 전사님의 묘도 사실 옮겨와서 지금은 그 춘천 중앙교회 안에 그 부지에 아, 있어요. 네. 무덤도 있고 그 70주년 기념 비석을 세우면서 사실은 그 동안에 그 춘천 지역에 섬겼던 선교사님들 이름이 쭉 나열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런 걸 찾아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또 우리의 오늘의 발전이 결코 그냥 어느 날 뚝딱 되어진 것이 아니고 이런 과정과 섬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찾아볼 수 있다고 하면 훨씬 좋은 덤으로 하는 여행이 되지 않겠나 또 네. 그런 나들이가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네, 뭐 원장님 말씀해 주셨지만 춘천은 뭐 지리적으로도 서울에서 굉장히 그렇죠. 가까워서 많은 분들이 또 방문하기도 하시고 또 젊은 청년들이 또 많이 가는 곳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춘천에 있는 좀 기독교 역사를 찾아서 좀 한번 둘러보시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대신종의 신학연구원 이종정 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